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수다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이 책이 탄생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오늘 특별히 유수다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에서 저희가 정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다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제 갖게 됐는데요. 오늘 수다 친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왠지 도서관하고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두 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에요. 저도 뭐 선배 시민 하면 막 울렁거리고 막 이렇게 기쁨이 막 넘치는데 중원노인복지관에서 낸 우선길,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그 동생 우선길을 만나는 날입니다. 저는 사당동에 살고 이제 전철 타고 쭉 왔어요. 가까운 거리인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퇴직하고 현장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 있다가 그것도 이제 노인 일자리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시니어 클럽에 있다가 이제 퇴직해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사노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을에 이제 마리다 협동조합이 생겨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거기도 이제 돌봄을 그런 이제 사회복지 시설인데 거기서 이제 조합원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수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연천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죠. 그래서 연천에서 저는 술로 복지를 하기 위해서 양조장을 배우자가 차렸는데 오늘은 이 성남에 와서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라는 이 책을 가지고 수다를 떨기 위해서 왔는데요. 사실은 저는 늘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께 어르신하거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이 말들이 되게 입에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색하지만 되게 의미 있었고 또 그것을 어색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셔서 오늘 이 수다가 되게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두 분이 또 활동하시는 동아리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동아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단법인 마중물은 학습 동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이제 학습 동아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고 이렇게 모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동아리. 네, 원형접인데요. 네, 원형접. 원형접은 원효 스님과 또 최시영 선생님, 최재호 선생님 이런 선각자들의 정신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이제 학습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요. 또 줌으로 이렇게 또 인사도 많이 나누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 그런 학습 동아리입니다. 네, 선생님도. 네네네. 저는 RRS라고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대학 1기 졸업생인데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이제 만든 동아리가 RRS라고 하는 학습 동아리입니다. 전국에서 모이고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줌으로 만나는데 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이 삶에 지쳐가지고 근데 여기 이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것들 제가 누군가로부터 응원받고 있고 지지받고 있구나라는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동아리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더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은 또 원형접과 또 RRS 또 학습 동아리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항상 그런 이제 또 수다 거기서도 그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요 책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그거의 후배
후배라고 우선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이신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우거리가 우선이를 만나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우거리 동생 우선이 이런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러니까 우거리는 이제 이게 먼저 책 선배 시민, 네. 당당한 시민으로 이제 살아간다 뭐 이런 책이고 그건 이제 이론서라면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길을 내고 그걸 만들어가는 세상 만들기를 하는 실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요 표지도 이제 우리는이 들어가서 너무 이제 반갑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실천을 함께 하는 그런 거여서 반갑고 특히나 요 책 표지가 마음에 드는 게 저희 걸어가는 거하고, 네. 요 이제 4월, 오늘이 이제 3월 말인데, 네. 새싹이 나는 그런 색깔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요 책, 그런 것도 좋았고,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북에서 핑크 컬러로 이렇게 표지를 했어요. 예, 핑크. 거기에 이제 요즘 벚꽃이 조금 이제 한창 막 하는데 이 벚꽃에 또 색깔을 입은 핑크 색깔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초록에 왠지 초록은 젊음을 상징하는데 선배 시민들이 아직 나이는 먹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또 젊은 존재이다. 그런 그렇군요. 또 청년의 느낌이 아닐까 추측해 보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임혜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 책 처음 받아보셨을 때? 저도 되게 핑크색이어서 봄인데 일부러 벚꽃 컨셉을 좀 잡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게 이 발걸음이 함께 가는 이 발걸음에서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두 분은 왠지 느낌상 해석상은 남성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걸음 하나 여성이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또 발걸음인지 남성의 발걸음인 것 같다는 또 젠더적 측면에 너무 날카로우시네요. 예, 그건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그런 느낌을 이제 오히려 중립적인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성, 남성 그거 상관없이 운동화를 두 분이 뭐 이렇게 신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느낌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선배 시민 라이브러리로 첫 번째 책이 아까 이론서였던 선배 시민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요게 이제 실천서로서 이제 두 번째 그게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기획이 특별하다고 이제 들었는데 특히 이제 중원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이 책을 직접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범상 교수님하고 지난 1년간 이제 같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만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자기 여기에 계신 관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만나면서 토론하면서 탄생한 책이 이 책이거든요. 현장에 또 이제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우리 예전에 복지 대표, 시니어 클럽의 이제 대표님이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책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지 감동적이고요. 네.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수능, 적응, 이렇게 이제 활동하거든요. 뭐, 천사로 표현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보니까,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정제되지 않은 자기 목소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함께, 저자가 이제 보통 책의 저자는 한 명이나 뭐 이제 두 명이나 많게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유범상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만들어 온 사회복지사들, 관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도, 많이 이제 관여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함께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저는 와닿았습니다. 임혜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책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천사이지만 그 천사를 신뢰할 수 없는 뭐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이제 예에서 그 책에서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저는 되게 좀
저에게 되게 각인이 되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천사와 같은 직업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 주인공으로서 네. 바라보지 않고 또 그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냥 일에 매몰돼서 삶에 매몰돼서 그들이 대상화되어지거나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들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들은 여기서 만나는 선배님들을 온전한 시민, 주인공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잘 돌봐줄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토론하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같이 결합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들이 저는 되게 이 책 읽으면서 좀 감동적이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 Unfaithful Angel이라고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사 같은 이런 이제 마음은 가졌지만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신뢰할 수 없는 그 사업이 또 단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뭐 대상을 그걸 할 때도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 사업비가 중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천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거기서 썼는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들을 또 이렇게 반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선배 시민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각각의 이 중원노인복지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첫 번째 장은 이제 유범상 교수님이 쓰셨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각각 챕터를 맡으셔갖고 이제 구성을 했었거든요. 이 구성도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선배 시민의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었다 이런 게 있으실까? 여기 보면 이제 인권 다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다방은 그 어르신들에 맞춰진 것 같다. 이름을 네. 그렇게 지은 것 같고, 근데 인권은 좀 이렇게 낯설은 건 아닌가. 근데 인권 다방 서로 상호 이제 모순되지만 좀 다르지만 그렇게 이름 지어서 그렇게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인권 다방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토론을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초기 그 이제 학습 동아리였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80페이지에 그죠? 네네 인권다방. 혹시 거기에 뭐 줄을 치시거나 이러셨나요, 우리 이송? 네,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인 네. 노인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노인도 같은 시민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답게 이렇게 그 대해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자각한 거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네. 아니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첫 시작이 모란 오거리라는 그 중원복지관이 네. 위치한 곳에서 이제 이 책이 막 그 사회복지 선생님이 이 곳이 밤과 낮이 다른 곳이다. 혹시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이 낮 시간에 오셨는데. 그냥 번화한 거리라는 그냥, 느낌. 네, 네. 워낙 모란 시장은 유명하잖아요. 네. 과거부터 뭐 그래서 그 정도의 그냥 번잡하고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가는 활력 있는 거리 정도. 그 정도로 네, 네, 보셨구나. 네. 네. 이수영 선생님. 네, 어떠셨어요? 서울에서 인접한 곳으로서 여기가 시장이 꽤 크잖아요, 보란 네. 시장이. 그래서 왔다 간 기억도 나고, 그런데 오면서 시장 안에 있더라고요. 먹자 네. 골목이고. 과거에는 여기 어떤 그 도시였을까, 이 시장은 언제 들어섰을까 이런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럼 주택가가 아닌 시장 안에서 시장 사람들과 아니면 주민 거주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업을 여러 가지 네. 이제 사회복지관 그쵸. 사업들을 할까 이런 궁금증은
있었어요. 네. 시장 안에. 그쵸. 노란역에서 이렇게 오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근데 뭐 이렇게 낮 시간에 오다 보면 화려한 간판이나 이런 게 이제 불빛이 없으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밤 시간이 되면 여기가 이제 그 상권이 바뀌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핫플레이스 막 이런 이제 음식점들도 그렇고 그 다양한 먹거리들 때문에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원노인복지관이 위치한 곳이 낮에는 사실은 그 번화하고 막 이제 그 시장과 가까워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노인들 중심이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낮 시간에 이용한다라면 밤 시간엔 여기가 이제 좀 젊은이의 거리로 그 이 양면적인 곳에 이 중원노인복지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복지관의 위치가 이렇게 어떤 지역사회 마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권 안에 이렇게 독특하게 또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이렇게 중원이 노인복지관의 중원을 장악했다? 그렇게 예, 이제 그렇게. 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시발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인권다방. 그 예, 인권다방이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그 같이 학습 동아리, 아까 선생님들도 학습 동아리를 참여하고 계시다는데 학습 동아리를 참여하게 되면서 이 선배 시민의 이제 그런 실천들을 더 이렇게 역동성 있게 만들고 이 중원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시발점에 인권 다방이 있었다. 그래서 다방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곳이긴 한데 쌍화차. 네. 계란 노른자 네. 유일한 이제 네. 위로처죠. 네. 그래서 잃어받고. 네, 그런 다방 안에서 친구도 이야기 만나고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위로도 받는 아마도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서 또 인권 다방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임혜영 선생님 혹시 또 어떤 저는 그 144쪽에 보면 김금자 선배님이 네. 쓰신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후배 시민들과 나란히 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나이 먹으면 고집이 생기는데 그걸 다 버리고 선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에게 양보하고 가르쳐줄 게 있으면 가르쳐주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면서 나란히 가는 거지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걸음을 같이 나란히 가면서 네. 가르쳐주는 세대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학습하고 함께 또 가르쳐줄 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그런 관계로 간다라는 이 표현이 이 어르신들이 이 선배님들이 과연 본인들이 지금까지 평생 학습해오고 경험 속에서 쌓아왔던 고정관념들을 버리기 쉬웠을까? 내려놓기 쉬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 선배 시민의 놀라운 게 이제 고정관념은 젊은이들이 깨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선배 시민분들이 이제 여기 교육이라 활동에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오히려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놀랍게 발견됐었고 사실은 나란히 걸어간다는 저는 사실 이 표지에서 이 뒤에 계신 분이 선배 시민이고 청년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의미들도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요 문구를 보니까 그런 게 드네요. 같이 배우면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것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면서 가신다니까 되게 놀라운 것 어떤 같아요. 대목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노인들만 네네. 다니는 소속, 뭐 영역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들 전문 복지관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 지었지만 여기 이제 프로그램은 청년들 프로그램도 있고 함께하는 그다음에 아이들 프로그램도 네. 있고 만나게 하고 맞아요. 서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성이 있더라고요. 네. 누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러면 보니까. 이제 시니어 클럽의 대표로 계셨을 때랑 지금 이제 뭐 여기 중원노인복지관에 이런 그 선배 시민의 길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보셨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활동들이. 가슴 이제 네. 이게 무척 이제 감동받았어요. 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고 저도 실천하려고 했는데 뭐 여기가 10년이 넘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 또 뭐 교수님들 또 관장님들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부대끼면서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시도했었는데 굉장히 혼자서 이렇게 부대끼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좌절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하여튼 뭐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예, 여기 오면서 그 너무나 이게 자랑스럽고 여기 이제 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역사적 공간이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요한 사례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하여튼 저도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고 이제 성찰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기 네. 오면서. 예. 그래도 그 이수홍 선생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의미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험들 본인이 막 이렇게 실천하시려고 했던 경험들이 훨씬 더 이 사례를 더 풍부하게 또 해석해 주실 수 있고 그 힘을 실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임혜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님, 시어머님,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이제 생존에 계시면 한 90세 전후일 것 같은데 네.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뭐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이제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몇 페이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런 이제 그 자각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생각은 안 나거든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나 살아계실 때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뭘 자꾸 하시려고 그러면 엄마 집에 가만히 있어. 그냥 쉬세요. 편하게 쉬세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죽어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좀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과연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선배 시민이 그냥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이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이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업들에 함께 참여하고 꾸려나가시면서 우리 선배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그래서 또 하나는 김금자 선배님의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게 저도 지금 50대 초반이지만 제 안에 쌓여있는 어떤 선 이해로서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기가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부모님 세대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 항상 하셨던 말씀이 믿을 건 가족뿐이야. 남은 믿을 사람들이 못 되고 믿을 건 오직 가족이야. 이랬던 거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나 저도까지도 그분들의 끝세대로서 바라보면 저희는 국가, 사회, 뭐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행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이 국가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줄까? 나의 어떤 삶을 나의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좀 보존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신뢰나 믿음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이나 또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저희 세대까지도 믿을 건 가족밖에 없고 이제 이런 세대였었는데 어찌 되었건 이 책 안에서 만나는 중원노인복지관의 선배들은 믿을 건 이제 가족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계층도 가족을 통해서 가족을 중심으로 계층 사다리도 올라타야 되고 이러한 어떤 정말 우리에게 내면화되어 있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각, 그 기회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크고 이 복지가 시도했을 때
선배님들의 저항감도 굉장히 컸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힘들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 세대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이고 또 사회가 어떤 뭐 그런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가족이 그런 이제 보호를 한다라는 의미를 많이 이제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선배 시민들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단순히 이제 선배 시민뿐만 아니라 후배 시민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신 거죠. 이렇게 개인과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에서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사회에 바꿀 게 너무 많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할 일이 엄청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선배 시민들이 하게 되셨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중원노인복지관이 되게 좋은 사례다. 사실은 민주시민대학 레알스쿨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사례로 우리가 막 그런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그게 현실에서 가능해? 이런 이제 시민의 조직화와 실천들이 가능할까? 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두렵고 두렵고 정말 가능할까?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은 책에 세상에 콩깍지를 벗기다라는 문구가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어디예요? 뭘까? 몇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활동하면서 이제 그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세상에 콩깍지를 벗기다. 그건 콩깍지라는 게 아시죠? 콩깍지. 전 안 씌워봐서 모르겠어요. 콩이 눈처럼 이렇게 깍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저 사람 콩깍지가 씌었어. 눈이 멀었어. 그냥 거기에 그냥 너무 매몰돼 있어. 연애할 때도 콩깍지가 씌었어 내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콩깍지를 누가 씌웠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스스로들도 콩깍지에 이제 이렇게 씌우고 살았죠. 근데 그걸 벗겨내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생각 당하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생각하는 존재로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나 이제 그런 것이 반가운 거죠. 이렇게 제목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재밌게 그쵸 이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는데 다 이렇게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그쵸? 이 일상적인데 굉장히 생각을 전환시키는 제목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이 이제 중원노인복지관이 다른 이런 이제 실천 사례와 다른 점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려움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콩깍지 뭐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마을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거가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또 뭐 이렇게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건들, 뭐 정치적, 사회적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거가 이렇게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해왔을까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성과로 나타나고 그런 데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해온 것. 이런 거는 정말 아까 뭐 중요한 경험이고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탁월성 아닐까? 탁월성. 중원노인복지관이 탁월성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탁월한 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에 의한 것이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성격적 탁월성 뭐 이런 것이 타고난 게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볼 때 일찍이 시작했잖아요. 12년 정도 전에, 2012년에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길을 시작을 했겠지만 그런 실천 과정에서 보면 탁월한 이런 그것이 앞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렇게 실천한 그런 것이 탁월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 중원노인복지관이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우선길. 예.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제 중원노인복지관이라는 곳이 고상진 관장님이 이제 여기 오셔서 네네, 선배 시민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서 이게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이제 활동도 하고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10몇 년 동안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탁월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아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이 이제 중요한데 이 중원노인복지관이 굉장히 특이했던 것이 이 신명희 관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학습 동아리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사회복지사도 학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선배 시민분들도 학습이 그냥 그동안에는 여가와 뭐 이런 문화 아니면 건강을 지키려고 이렇게 복지관에 오셨는데 거기에 선배 시민이라는 의미를 얹혀서 학습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다양한 동아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사례가 굉장히 탁월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매영 선생님 왜 중원노인복지관이 이게 이런 의미 있는 사례가 될까? 이런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이제 이 선배 시민의 어떤 그 사례의 성공이나 네. 어떤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 네. 학과 습의 과정인데 저는 이걸 처음 시도했을 때 여기도 잠깐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이 책에서도요. 했을 때 사회복지사 분들도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네, 라든지 그쵸. 혹은 하나이기나 또 하나의 사업에 얹혀지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한 어떤 생각의 변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선배 시민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나 또 이런 이론이나 어떤 가치들을 학습하는 과정 안에서 사회복지사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선배님들만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같이 이렇게 그 연구 작업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2014년도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세월호 참사가 있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들도 안산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유가족들이나 뭐 아니면 그 안산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는 이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유가족이나 당시의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개인의 애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애도, 사회적 애도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 애도 행위라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거나 뭐 망자가 되신 고인들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거나 또는 뭐 이런 어떤 정말 안전불감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한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들, 국가적 고민들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사회적 애도의 행위이고, 유가족인 가족들이나 부모들이나 그런 어떤 당사자들은 그걸 원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이분들의 개인의 내적인 트라우마나 혹은 내적인 어떤 애도 행위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진상규명이나 이것들을 하려면 결국 목소리를 드높이고 그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 위탁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죠. 아니냐.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진솔하게 하는 그걸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아마 이 선배 시민 이 가치와 철학을 알았다면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사회적 애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에 함께 어떻게 동참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그들을 대변한 그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옹호 활동일 수 있었는데 라는 제가 좀 미리 선배 시민의 이 가치와 철학을 알아가면 그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아쉬움도 남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성공 사례도 굉장히 좋지만 이걸 만들어가기까지 이 중원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과 그다음에 선배님들이신 이 노인분들이 함께 어떻게 이걸 만들어가는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고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다 좋은 것만 썼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실패했던 것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저항적이었던 모습들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스스로 이 선배 시민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관장님의 제안으로 이 선배 시민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었고 이랬을 때 아니 지금 일도 많고 그런데 공부까지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업무가 좀 엄청 힘들어했던. 근데 그거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실제로 제가 그때부터 교육에 참여도 하고 이 중원노인복지관에 와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그런 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관장님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걸 이렇게 제공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가 사실은 굉장히 자녀적 복지로 이렇게 아까 세월호의 사건의 접근도 이 세월호의 당사자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기보다는 그 자녀적 케이스 사례 관리로 접근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회적 애도라는 것은 사회 관리를 해야지 되는 애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례 관리로서의 개인적인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사회적 애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사회복지사들도 사회 관리나 사회적 애도에 대한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배웠던 학습했던 것들 사례 관리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굉장히 관공서라든지 다양한 법 제도 안에서 순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천을 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우리가 시민들,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서비스 전달자가 아니라 메디에이터가 돼서 사회와 시민이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선배 시민 실천에 보면 아까 진짜 사회복지사들 어떠셨어요? 혹시 중원의 이 복지관에 다니시게 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 좋고 이야기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밖으로 막 뛰어나갈 것 같아요. 왜요? 여기 갇혀 있지 않고 이렇다 막 이렇게 홍보하고 자랑하고 또 함께 이제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천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그 목욕 클럽 이 이야기가 나와요. 목욕 클럽에 사회복지사들 중간관리자들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2019년 정도에 이제 새로 이제 와서 보니까 목욕 클럽 이게 뭐야? 나도 좀 해. 이제 관장님이 들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낯설을 거 아니에요. 관장이 여길 왜 들어와? 우리 영역인데, 우리의 공간인데. 이제 그런데 관장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걸 했을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심영희 관장님을 조금 대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겠다, 눈치 봤겠다. 그것도 뭐 관장으로서의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내는 거 보니까 정말 오늘의 중원노인복지관에서 선배 시민이 이런 것들을 실천해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같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렇게 했겠구나. 그래서 너무나 이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지지하고 있는 거죠. 또 같은 기관장이었던 측면으로 사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이제 소통의 장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어떤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쵸?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사실 관장님이 들어오시면 눈치 그럼요. 보이죠. 네. 입이 이렇게 얼어붙죠. 왠지 그럼요, 괜히.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도 그때 그 서재순 선생님이 여기 이제 저자이기도 하신 선생님이 저희 선배 시민 학회에서 발표를 한번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도 이제 같이 이거를 같이 해오면서 전환점에 있어서 이 학습 동아리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게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사들 간의 학습 동아리, 그리고 선배 시민들의 학습 동아리가 6개, 19개 있죠. 예,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중원이 확실히 변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습 동아리의 생명은 대화거든요. 네. 근데 이 대화가 권위적으로 흐르게 되면 그냥 그거는 형식적인 대화일 뿐 정말 진정한 의미의 그런 대화, 소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들한테 그 장에서 어떻게 이게 이제 학습 동아리에 그런 것들 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자신들이 이 공간이 안전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공격받거나 어떤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겠다. 막 그런 안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대화가 엄청 편하게 됐다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공동체. 네. 마음 편한 곳. 네, 그렇죠. 그거 얼마나 좋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직장에서 그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 그럼요. 없죠. 그런데 그런 소통 광장을 만드셨다는 게 이 중원노인복지관의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게 그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명희 관장님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상진 관장님, 고상진 관장님은 이제 길을 낸 거죠. 그쵸. 네. 길을 시작한 거고. 네. 그래서 우길이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 우길이와 우선이는 신명희 관장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근데 저는 사실은 관장님 두 분의 역할도 컸지만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역할을 지지하고 같이 동참해주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배 시민분들이 아니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건 좌파 교육 아니냐 막 초기에 그런 분위기로 쭉 가셨더라면 이거는 안 이루어졌을 텐데, 여기에 같이 다 하시는 분들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장님들이 어떤 의미를 넣어주시고 방향성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지만,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우리 이매영 선생님은 또 저도 아까 이송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관장님 잠깐 대화 나눴었는데, 저도 되게 학습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는 학습을 하는데 시간은 사실 10분, 20분도 안 걸렸대요. 근황 토크.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근황들을 얘기해요. 사실 관장님과 같이 얘기하기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학습 동아리를 스스로 하면서 그게 또 쪼개지고 발전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학습 동아리에서 근황 토크 하시죠? 두 분도. 그럼요. 저희도 1시간 이상씩 근황 토크 수다를 떨면서. 그죠. 근황 토크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기도 하고, 그 일상을 공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주제에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근황 토크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몸을 푸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 막 생각이 막 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상대를 알아가고 이렇게 대화 속에서. 그런데 근황 토크가 처음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유범상 교수님의, 굉장히 유범상 교수님이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이 중원노인복지관의 그 교육이나 학습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학계, 실천 현장, 이 코워크가 굉장히 잘 돼서 탄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현장에 가보면 교수가 현장을 알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또 그 이론에서 함께에서는 또 실천 현장에 매몰돼서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또 그런 이제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그 학계와 이 실천 현장이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범상 교수님이 일찍이 네. 여기가 상상상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그다음에 상상 마실에 이제 기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지화해서 여기가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느꼈고요. 네. 그래서 그 정성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이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다른 중요한 사례군요. 교수님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직접 몸소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시간에 걸쳐서. 그거는 유범상 교수님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즘 뭐 융합이니 코옥이니 하는데 그 융합과 코옥의 정말 그 표본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되게 현장에 계시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어떤 경험적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책으로 내거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고 뭔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만약에 이것을 유범상 교수님이 혼자 쓰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으로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코옥을 통해서 이 책을 만들어내고 이 성과들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살아있는 의미로서 가슴에 좀 울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시민론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상의 그런 거였다라면, 우리가 상상 마실이라고 우리 사회복지대학원은 그걸 표방하고 있는데,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하자. 그러니까 선배 시민론의 그 상상을 마을에서 일상이 되도록 실천한 정말 좋은 값진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의미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 이제 유범상 교수님 어떤 그런 프락시스를 하고 계시고 또 운이 좋게 여기 중원노인복지관의 관장님들과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또 그런 유범상 교수님의 가치와 철학의 가치, 의미를 동의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선배 시민 그 책을 만약에 읽으신다면 시민론과 이 실천.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우선길 같은 경우는 기차에서 그냥 쫙 읽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출석 수업 가는 공간에서. 그래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 어떤 사례가 담겨져 있는 책은 별로 흥미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놀라운 게 저는 그 문구들이 되게 놀라웠던 게, 그쵸? 자기 목소리, 자기 언어로 다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공부했던 그 레알 스쿨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또 자신의 실천 현장에 그쵸? 프레이리처럼 생각하고 알린스키처럼 조직하는 그런 프락시스 의미들을 꽉 담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던 그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쉬우면서도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제 그 책 중에 이 문구는 공유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임영 선생님 먼저 해주시죠. 내가 좀 이걸 찾아야 되니까 저도. 저는 이게 문구는 아니고 그냥 이 어디일까? 대화였었는데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그 서재순 팀장님하고 신명희 관장님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그 서재순 팀장님이 동료들과 다양한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이 말이 사실 사회복지사들도 자신의 일에 되게 매몰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이 어떤 생각을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명희 관장님이 실적이 당장 나와서 뿌듯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휴먼 서비스를 다루는 이 사회복지 현장도 어느 순간부터 성과, 결과, 뭐 산출 이런데 우리의 생각을 나누는 뿌듯함과 보람이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혼자 뿌듯한 게 아니라 함께 뿌듯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좀 다가왔고요. 그래서 문구는 아니지만 대화 내용들이 좋았습니다. 네, 갑자기 그 드라마의 대상 뿌듯함 그게 생각이 나네요. 혼자만의 뿌듯함이 아니라 함께하는 뿌듯함. 거기서 혼자만의 뿌듯함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수홍 선생님은 또 어떤? 저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네. 5장 이건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 이것이 이제 뭐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케어센터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곳에서, 이제는 이제 노인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마을을 돌보는 그 케어센터에서, 그 커뮤니티 센터로의 그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서재순 선생님이나 신은정 선생님이나 신명희 관장님 이런 분들이 결론을 내주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권리도 모르고 네. 열심히만 살아온 우리 이제 선배 시민들이 이제 변화를 느끼면서 권리의 주체로 마을을 돌보는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동물에서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로 이렇게 그런 인간으로 변해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네.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유범상 교수님 맨 1장에 네. 이곳을 민주주의의 실험실과 시민의 탄생. 네. 이 중원노인복지관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이 이제 대화인 거죠. 토론이고. 근데 아까 어떤 결과 수치라기보다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슨 성과를 내야 되는가 이런 거를 했었는데 고민을 할 때 자기가 답을 갖고 있고 선배 시민들한테 이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초기에. 근데 지금은 이분들이 선배 시민들하고 토론해보자. 이 토론 자체가 우리는 실천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토론 자체가 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중원노인복지관이 민주주의의 실험실이자 시민의 탄생, 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를 함축적으로 그 1장에서 딱 잡아주고 그 현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책의 구성이 또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분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지관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노인 일자리 사업, 사업 설명회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학습 동아리에서 그 노인 일자리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끼면서 그것이 생각나면서 이제 선배 시민들이 이 태생적 한계가 많은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한계와 또 개선점들이 좀 요구되어지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세력화해서 이제 이 국가나 이 사회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드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기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게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복음을 전도하고 뭐 다양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선배 시민이 저에게는 그 뭐랄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과제였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할까. 근데 중요한 이 선배 시민의 이 이름이 많은 것들을 이제 담아내고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실천 현장에 오니까 너무나 아주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너무나 이렇게 반갑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권리, 그다음에 권력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우리 함께 만들어서 우리의 시민들이 시민 권력을 권리를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자각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이제 우리 시민 권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도 뭐 하여튼 그 길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야죠.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저희 이제 사단법인 마중물이 선배 시민이라는 그거를 이제 유범상 교수님, 유해숙 교수님의 이 이제 철학을 이 실천 현장에 이렇게 또 롤 모델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그걸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거 없이 선배 시민의 실천을 철학을 전파하고 실천을 이제 했는데 근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중원노인복지관이. 그래서 이 근거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선배 시민의 생생한 그런 사례가 돼서 우리 말에 힘을 또 이렇게 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면에 이 같이 함께하는 동료들, 이 품위 있는 동료들, 어떤 얘기를 해도 안전한 그 품위 있는 동료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품위 있는 동료들 함께한 품위가 있었나요? 유수다 오늘 이렇게 또 벚꽃 엔딩에 이런 이제 좋은 시절에 같이 만나서 선배 시민 우선길을 내고 계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또 이제 함께 갈 텐데요.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선배 시민의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배 시민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책의 후속편, 선배 시민이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을 했던 책이라면 오늘의 책은 그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마을에서 실천한 책이거든요. 바로 이 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의 문제의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지하방에서 참극이 있었죠. 그 원인은 수해였을 테고, 그리고 그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쩌면은 기후위기 같은 거였을 테고요. 근데 그 기후위기가 오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동일한 착취가 일어나서 이런 수해가 오더라도 꼭 반지하방에서만 이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난 불평등, 재난은 늘 약자들만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 약자들이 쫓아다닐 때 재난은 강자들한테도 가는데 강자들한테 문전박해를 당하거든요. 야 임마 너 일로 오지 마. 그러면 재난은 방향을 바꿔서 약자들한테 가거든요. 자, 그러면 원인은 물이었고, 그 다음 원인은 수해의 일종의 기후 위기였고, 원인의 원인은 인간의 착취였죠. 그런데 원인은 어쩌면 반지하방이라는 주거시설을 그대로 놔뒀던 하나의 정치라든가 국가가 아니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는 그동안에 늘 재난 불평등에 쫓아간 약자를 쫓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약자들을 그냥 반창고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자인지를 자산조사를 하거든요. 자산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약자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지 의무부양 가족을 또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최약자들을 선별해내거든요. 자, 약자들 중에 내가 최약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에 저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복지가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는 최약자들을 쫓아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과정에서 약자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거죠. 자, 그러면은 약자들에게 최약자들을 쫓아가서 반창고를 붙여주게 됐었을 때 치료가 될까요? 약자들이 치료가 될까요? 자, 물이 불어났어요. 가서 벽지도 발라주고 쌀도 갖다 주고 뭐 이제 다양한 치료들을 하겠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일한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최약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약자들을 만드는 이 사회, 약자들이 만드는 이 사회의 원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 거죠. 자, 우리 선배 시민은 노인이죠. 노인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최약자거든요. 우리가 분리이론에 의하면은 노인은 경제적으로 분리가 되고 사회적으로 분리가 되고 심리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최약자라 보고 그를 도와주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것이 기존의 사회 복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이 원인의 원인, 그러니까 그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력의 주체로 세운다면 근본적인 원인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먼저 노인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달리해야 되거든요. 선배 시민론은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은 생존과 실존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생존과 실존의 측면에서 삶의 위협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현실에 주목하여 노인들을 시민으로, 선배로, 그리고 인간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이 존재는, 노인이란 존재는 빵을 시민권으로, 장미를 시민권 실현을 위한 사회 참여와 그 속에서 만들어진 우정, 즉 연대를 획득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권리와 연대를 실현하는 실천이다. 노인들과 함께 권리와 연대를 실현하는 실천들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바뀝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아까 최약자를 쫓아가고 반창고를 붙이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들이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원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그들이 주체가 돼서 변화시켜가는 어떤 그런 실천들을 해보자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원칙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기존의 어떤 돌봄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이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다양한 취미 여가 교실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개인의 치료에 집중됐었다. 중원노인복지관은 이 책에 이제 실천했던 중원노인복지를 감과 그 노인들은, 우리 이제 선배 시민이라고 하죠. 그들은 첫 번째는 선배 시민이 공동체를 돌보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모든 사업을 기획한다. 두 번째는 선배 시민 스스로 토론을 통해 작은 것부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 즉 기존 프로그램이 사회복지사가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기획하고 진행했다면 선배 시민 프로그램은 선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욕구를 이해하고 끊임없는 토론 과정을 통해 실천하고 결과들을 도출해낸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한 노인들이 난 그저 노인복지관에 그저 빵이나 얻고 취미여가 그냥 즐기러 갔는데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거기에 갔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만 건강하면 가족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구나 라던 생각이 나의 건강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뀌었다. 나이 들어 돌봄을 받는 노인이 아니라 우리 선배 시민이 후배 세대와 공동체의 건강을 살피는 주체구나 하는 역할의 변화도 생각하게 되었다. 내 건강에 체조를 했다라면 이제는 사회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환경의 문제라든가 미세먼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정책도 만들고 정책 제안들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신의선 우리 선배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배 시민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네. 한번 해볼 만하다. 계속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자, 이러다가 보니까 선배 시민만, 노인만 변화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실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노인, 선배 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건 거고, 그리고 내가 시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시민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시민으로서의 대화와 토론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면 중원노인복지관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만 한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간호사, 회계 담당 다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물리치료사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전에는 물리치료사로서 아프신 분들의 통증만 낫게 해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선배 시민을 배우면서 이 어르신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의 일원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껴요. 선배 시민을 모른 채 병원에 있었다면 어르신들을 치료받으러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만 여겼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술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활 등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 늙고 병들었으니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다고 체념하는 분들에게 선배 시민으로서 건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저분들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구나 하고 바뀌기 시작했다는 건 거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선배 시민과 존중받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과정에서 시민과 시민으로서 만나는 거죠. 이제 서비스를 받는 자와 서비스를 주는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로 만나는 것이 아닌 건 거죠. 시민으로서 만나는 과정에서 토론이 빠질 수 없고 이것이 곧 선배 시민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와 그 맥락을 보게 되니까 선배 시민을 통해 세상 읽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만나가지고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전문적인 능력이 토론 능력, 토론의 과정들 속에서 세상 읽기 능력, 권리를 알고 그리고 조직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 거거든요. 중원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선배 시민 교육을 자체 기관을 짜가지고 자체 워크북을 짜고 강의를 하거든요. 외부 강사에 의존하지 않게 돼서 중원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교육 조직과 교육을 매개로 해서 조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중원노인복지관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지평을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참여한 사회복지사와 노인들이, 선배 시민들이 권리와 권력을 알고 공동체를 바꾸어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예요. 저는 이것은 한국의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놀라운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학습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의 학습 동아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6개예요. 6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노인들이, 선배 시민들이 학습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몇 개인지 아세요? 19개예요. 이들은 일상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실천을 상상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전 그래서 이 책, 우리는 사회복지의 길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노인으로서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으로서 우리는 사회복지관의 길을 만든다. 자, 중원노인복지관의 클라이언트가 와요. 예전엔 클라이언트가 오면 원인을 치료해 줬어요. 중원노인복지관에 오게 되면 상처를 치료해 줬거든요. 이제는 이들에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인을 함께 치료하자고 얘기하거든요. 중원노인복지관에 왔던 노인들이, 클라이언트로 왔던 노인들이 집에 갈 때는 시티즌, 권리를 알고 지역사회에 내가 변화를 위한 주체가 되겠다. 시민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티즌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사회복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시티즌의 의미들을 알려주고,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모든 복지관들은 케어센터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도처에 일어난다면 저는 사회복지야말로 민주주의의 어떤 요람이 되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배 시민과 함께 우선길, 우리는 선배 시민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꼭 함께 읽어보고 함께 세상 읽기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토론의 광장이 하나의 어떤 학습 동아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만드는, 시민들의 권리와 권력의 집을 만드는 그런 광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